자, 눌렀습니다. 2021년 8월 30일 월요일 저희는 이제 사막곰 집단지성 경제 유튜버, 구독자가 17명인 경제 유튜버. 아니, 왜 이렇게 말을 못하십니까 오늘따라? 예. 원하시는 일 있어요? 네, 사선생입니다. 예, 저는 이제 왼쪽에 위치한 우리 사선생이고, 방금 이제 목소리 나왔습니다. 전문가, 우리 증시 전문가 곰 선생님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월요일이고, 오늘 좀 저희 포트폴리오에 특별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제가 이제 중간에 아침에 좀 잠잠히 조용하다가 11시 40분쯤에 증시가 상당히 지금 올라가더라고요. 뭐 코스닥이, 저희 종목들이 거의 이제 코스닥이다 보니까 저희 종목들도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파월 선생님께서 긴축이 아닌 테이퍼링을 살짝 좀 뒤로 미루는 그런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그렇게 좀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코스닥이 오르길래 우리가 이제 보유하고 있었던 기존에 이런 종목들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마이너스와 어떤 그런 부진한 플러스에 대해서. 저는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서 전혀 상관하지 않지만, 네. 저희 이 선생님 이 사막 여우 여기 계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여주시고 보여주고 있는 이 계좌가 선생님 계좌인데, 네. 이 계좌는 뭐 이제 저희가 시청자들한테 이제 그 집단 지성을 이루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목적이? 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마이너스네 뭐네 뭐 코스닥이 올라가는데 우리 게 떨어진다 이런 거는 저는 신경 안 쓰지만, 네. 그래도 저희가 지금 구독자 17명으로서 이제 좀 신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좀 리프레시한 종목을 배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과감한 결단을 하게 됐죠. 그렇죠. 제가 이제 여쭤봤는데, 막연히 기다리면 될라나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결단을 내리겠다. 과감한 결단? ST팜 미코 일단 싹 다 까시고 솔첨도, 현대로템 아난티에 풀매수를 박아라. 10소. 오타까지 나버렸네요. 아, 너무 높아가지고요 제가 그때. 그러면은 이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 종목의 문제는 없는데 어떤 구독자를 모으기 위한 그런 용도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네. 하나 오랫동안 진부하게 들고 있는 것들은, 네. 저희가 만약에 이게 뭐 계좌의 잔고가 좀 엄청난 사이즈다 네. 이랬으면은 뭐 이제 좀 재미를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네. 좀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지 않습니까? 다른 유튜버들에 비해서. 굉장히 약소하죠. 그쵸? 근데 이게 저희 목표가 얼마예요 지금 올해? 맨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로 뭐 4천만 원인가 뭔가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니요. 중형차를 하나 산다 그랬나? 수익률 1000%. 예, 그랬죠. 그런 말씀하셨지.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로 되겠어요 이게? 안 되겠죠. 그래서 갈아탄 겁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이 계좌가 사실 이게 전부 다 이제 각자 계좌로 좀 더 큰 비중으로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너무 루즈한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좀 어떤 신선한 충격을 가하기 위해 가지고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 종목들에 좀 집중을 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T팜, 솔천, 미코 사실 셋 다 전 지금 손절을 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과감한 결단을 좀 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난티랑 현대로템으로 재편을 지금 우리 곰 선생님의 과감한 결단에 의해 가지고 하게 됐고, 그거는 이제 왜 했는지 좀 간단히 뒤에서 좀 살펴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뉴스들을 좀 긁어 모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보면서 이런저런 말씀 나눠보는 시간 좀 가져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증시가 이렇게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고, 우려하던 바와 달리 올라줘가지고 살짝 좀 꺾일 법도 한데 굉장히 좀 꾸준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별로 안 좋아 보이죠. 200억, 뭐 기관은 오히려 팔았고요. 기관은 이제 코스피는 샀고 외국인이 팔았고, 그래서 안 좋아 보이는데 결론은 이제 집중적인 외국인의 매수세 같은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거 보시면은 막 HLB 생명과학, HLB, 뭐 이메이드 이런 게임주, 바이오주, 네이처셀도 왜요? 네이처셀도 이것도 그거잖아요. 바이오주. 뭐 대체로 외국인들은 이제 바이오와 게임주에 이제 집중을 했고요. 코스피는 여기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혼자만 사신 SK 바이오사이언스 혼자만 홀딱 사셔가지고 오늘 카톡방에서 자랑을 하시길래 굉장히 얄미워 보이더라고요, 우리 선생님이. 이거는 저의 이제 엄청난 냉철한,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 그 위치에 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걸 목요일날 매수를 했는데 혼자만 사놓고서 여기서 막 자랑을 한다. 뭐라고 했지 아까? 여기서? 하나의 테스트에 통과했다. 3회차 성공이다. 뭐 3일째 지금 고통을 받고 있었나봐요. 근데 이거 보세요. 우리 애 선생님이 안 그래도 지금 에스트팜 때문에 화가 나는데 예?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면 지금 기분이 좋겠어요? 이거 저도 상당히 얄밉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희 다 같이 잘 될 겁니다. 예, 다 같이 잘 돼야죠. 예, 어쨌든 저는 근데 상당히 지금 네. 살짝 소리 질렀던 게, 네, 왜 그랬어요? 위메이드를 보고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정지 뭐야 이거 무상증자했나? 아니 이게 어제 그니까요. 금요일에만 해도 이게 이러고 있었는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뭐 접근조차 못할 살 생각을 참아 못했어요 이거를. 이게 상당히 아쉽네요. 예, 8월 이 금요일에 빠지는 거 보고 저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거 산 사람들 진짜 좀 힘들겠다. 이걸 위로해주는 영상을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서 잠깐 이게 뒤져보고 그쵸. 그랬더니 이제 종목이 위메이드였는데 위로는커녕 제가 위로를 지금 받아야겠네요. 와, 가자마자 바로 상한가를 갈 줄 몰랐네. 어쨌든 외국인 같은 건 그랬고요. 기관도 지금 이렇게 펄어비스, 머티리얼즈, 카카오 게임즈, 뭐 게임 뭐 이런 쪽으로 좀 들어왔네요. 그건 그렇고요. 오늘 이렇게 장이 오르는 와중에 가장 좀 강력했던 섹터가 있어요. 바로 이런 건설이죠. 예, 건설사. 이게 이제 왜 그런 거 하니, 여기 보시면은, 이 뉴스가 있어요. 윤석열이 누굽니까, 선생님? 아십니까, 혹시? 전 검찰총장이자 이제 대권 후보죠. 예, 맞습니다. 왜 웃으시죠? 아, 선생님께서는 약간 좀 정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좀 뭐 지금 정치 성향을 좀 드러내신 건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아니, 전에 검찰총장이었었고, 이번에 대권 후보라는 그게 왜 정치 성향이에요? 아니, 그 대권 후보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가장 지금 뭐 지지하신다 이런 거를 살짝 좀 드러내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윤석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 아니, 왜요? 왜요? 그럼 반대쪽이세요? 아니요? 뭐 어쨌든 예, 우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인 우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자 대선 후보님께서는 아니, 가장 유력하다는 말씀을 왜 굳이 그렇게 강조해서 하시는 건 왜 그럴까요? 이유가? 지금 이제 뭐 현재 지지율이 그렇습니다. 이거 선생님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국민의힘의 윤석열 그리고 이제 홍준표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지금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우리 이재명 선생님 그리고 우리 이낙연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나눠져 있죠. 아마도 이런 틀렸죠? 뭐라고요? 이재명인가요? 네, 그쵸. 예, 어쨌든 이 네 분이 아마 내년 이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 가장 좀 이제 유력한 후보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그런 정책이 바로 건설이죠. 건설, 부동산을 어떻게든 잡아내겠다. 그러려면 이제 공급을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 윤선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내신 부동산 정책을 잠깐 좀 살펴보면 사실 좀 뭐랄까 이제 제 생각은 아니고 지금 여론은 그래요. 지금 여론이 그래요. 여론이 이 공급 대책이 너무 좀 추상적이다. 아직까지 좀 준비가 덜 됐다. 약간 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요. 어쨌든 다음 대선에서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부동산 안정화가 필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주는 호황일 수밖에 없다. 제가 이제 좀 집중적으로 나중에 제가 또 현대건설에 대한 스터디가 상당히 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제가 이제 현대건설을 아직 안 갖고 있는데 나중에 좀 매수를 하게 되면은 2.9밖에 오늘 안 올랐네요. 다른 대장주들이 뭐가 있나요? 계룡건설 이런 좀 중소형이 먼저 오르고 아무래도 저는 이제 결국에는 현대건설이 치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좀 매수할 때가 되면 현대건설에 대한 매수 포인트도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첫 번째 대선 후보의 교집합이다. 공약의 교집합 그런 게 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 잭슨홀 미팅에서 우리 파월 선생님이 선을 그었잖아요. 테이퍼링 반발 앞으로. 근데 금리 인상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긴축 정책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돈을 풀겠다. 뭐 대충 이런 소리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증시가 생각보다 지금 당장 테이퍼링을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은가 보네. 이러면서 돈을 조금 더 유동성이 공급됐다는 거를 깨닫고 증시가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게 하나 있다면 바로 이 카불 공항. 여기 어딘지 아세요, 선생님? 저 아프가니스탄이죠? 예, 아프가니스탄 공항에서 지금 자꾸 이런 폭탄이 지금 날아오르고 제가 좀 상당히 걱정되는 게 이게 제가 처음에는 좀 농담삼아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21년 9월 11일에 기념포를 쏴버린다면 진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좀 걱정이 돼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9.11 테러 20주년 기념으로 만약에 이런 좀 교전이 일어난다. 저는 뭐 교전 정도로는 이제 솔직히 상관없을 것 같고요. 원래 전쟁을 하던 나라들이었으니까 네. 상관없을 것 같지만 혹시 그 옛날처럼 비행기로 때려박는다? 그렇죠. 그 비행기가 그 건물에 쌍둥이 빌딩에 갖다 박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저는 그거를 항상 주시하고 있을 거고 분명히 이제는 그런 경고 시스템이나 그런 걸 이제 인지하는 시스템 잘 갖춰줬을 거란 말이죠. 아, 그렇죠. 20년 전보다는 훨씬 지금 방어력이 세졌죠, 미국이.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걸 시도하는 제스처만 나오자마자 저는 바로 손절 겁니다. 받기도 전에요? 그쵸. 아니, 건물에 박아야 그게 일어나는 거지. 받기도 전에는 뭐 아직 안 팔았는데.
아니 건물에 비행기가 이렇게 날라오는데 안 박았어요. 만약에 이 중간에 격파를 했다 얘를 얘가 그쵸? 이제 폭탄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격파를 이렇게 하면 그럼 이게 또 언제 시동할지 모르는 그런 공포감. 아 수식씨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uncertain 불확실성이죠. 그렇죠. 불확실성이죠. 예. 그게 해소될 때까지는 잠깐 좀 비중을 줄이거나 좀 냅두는 그 손절을 까는 게 낫지 않나. 풀매도를 해야죠. 무슨 소리세요? 바로 다 팔아야지. 어쨌든 지금 이건 이제 어쨌든 가정일 뿐이고 이런 일은 저는 이제 없을 거라 보는데 계속 이런 국제 정세가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지금 굉장히 두려워요. 근데 특히나 제가 좀 걱정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바이든 선생님께서 이거에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계세요. 막 눈물을 흘리신다든 지금 이제 울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거 막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막 이거 보세요. 막 참배를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지금 침통한 모습이었다. 지금 화가 상당히 많이 나신 거예요. 지금 바이든 선생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혈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 탈레반과의 그런 어떤 이 뭐라고 해야 되냐 이런 교역 무역 뭐라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막 잘 안 되니까 이거를 테이블을 딱 치고 나가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적도 있었는데 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이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이 굉장히 좀 이제 우려스럽다라는 거를 좀 표명해. 갑자기 미국이 그냥 승질나가지고 온 나라에 핵을 쏴버린다면? 예, 선생님 뭐 아니, 제가 너무 심취했네요. 너 다혈질인지 몰랐었는데, 네, 자꾸 다혈질이라고 하시니까. 네, 다혈질입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그런 뭐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둬야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저희 대북주 투자자로서 굉장히 좀 겁나는 우리 선생님께서 선생님이라면 좀 그런가? 이 김정은은 어쨌든 이 북한의 대표가 뭐야 이거 영변 원자로 재가동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아난티가 막 마이너스 3% 까이고 이랬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냐? 이거 예전에 7월에 나왔던 거 한 번 더 재탕이죠. 맞습니다. 이거 다 포착이 된 거예요. 이거 보실까요, 한번? 근데, 이 혜영 기자님 누구죠,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응원을 할 수가 없네. 뭘 응원을 하라 그래. 여기 사진이 없네. 보통 있던데. 어쨌든 이제 영변 원자로 재가동 흔적 해가지고, 8시 30분 오전 10시. 이게 아까 8시에도 나왔거든요? 꼭 이걸 장전에 뿌린다. 이거 마치 이걸 뭐 빅텍을 사셨는 건지, 스페코를 사셨는지,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 나왔죠. 7월 초부터 원자로 가동 움직임이 있었다는 게, 7월에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걸 한번 또 재탕을 하는 도대체 저희가 뭔지 아난티 주주로서 상당히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걸로 분노하신다고요? 분노까지는 아니고 약간 좀 이제 좀 격양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 정도? 저는 이걸 보니까 오히려 행복한데요. 매집 찬스라고 보셨나요? 그렇죠. 매집 찬스죠. 그렇죠. 오늘 사셨어요 오늘? 안 샀죠. 겁이 나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저는 현대로템을 사느라고. 이거 보세요. 3%나 빠졌다고 아침에. 굉장히 근데 이게 지금 추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늘로서 개미털기 끝났어요. 제가 봤을 때 완전히 끝나버렸고 내일부터는 달나라를 가지 않을까, 요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또 보죠. 오늘 은성수 선생님,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선생님? 많이 보셨죠? 금융위원장이죠. 그렇죠. 오늘부로 이제 그만두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왜요? 예, 오늘부로 왜요? 오늘부로 그만두셨고 이제 임기 시간이 다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금융위 위원장님께서 또 이제 선출이 되셨어요. 방금 전에 속보로 뜨더라고요. 이 달님께서 이제 좀 임명을 하셨다고. 이분께서는 이제 코인 투자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쑥스러운 발언을 하신 걸로 그렇게 좀 돼 있죠. 예전에 뭐라고 하셨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코인 투자자들을 진정시키는 그런 일이었고요. 그때 근데 살짝 좀 문제가 되는 발언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어디요? 어디 갔지? 응? 어디 갔지? 이분이 이런 말씀 하셨고, 여기 기사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른으로서, 여기 있네. 잘못된 길로 가면 젊은이들이 어른들로서 얘기해줘야 된다. 자리를 이제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전부 다 그냥 애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어르신들도 당연히 이제 투자를 하고 하는데, 지금의 이 작태를, 지금 이 현 상황을, 이 금융자산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발언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상당히 좀 화가 많이 났었죠. 마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어린이들이나 하는 그런 이제 약간 도박성에, 물론 뭐 도박성이 있죠. 근데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굉장히 좀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오늘부로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분이 오신다고 합니다. 레벨이 더 올라간, 그래서 좀 각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분께서는 이제 공매도를 확대하자는 방향을 좀 그런 걸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일부 공매도가 소형주에는 지금 공매도가 제한이 되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알죠. 어느 정도 이제 중소형주
광주 쪽에는 지금 공매도가 지금 제한이 돼 있는데 다음에 오시는 그런 금융위원장님께서는 이것도 이제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실 분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호불호가 갈려지죠. 뭐이 선택을 받은 회사는 조금 더 이제 수급이 원활하게 돌 것이고 그렇지 않은 회사는 진짜 각오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될 것 같아요. 아난티가 안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난티는 근데 지금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자, 그리고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바로 들어가보시죠. 뭐라고요? 오늘의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시죠 이제. 알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제 현대로템을 왜 샀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 SK 수소 생태계의 18조. 현대차는 수소차 연 50만 대 생산 시설을 구축해버렸다. 이게 무슨 얘기라고 이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제가 영상에서 한번 더 덧붙이자면은 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저는 어떤 걸 학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죠? 관심이죠. 뭐라고요? 관심이요. 관심, 그렇죠. 인터레스트. 저희가 아무리 뭘 맨날 봐도 영어 단어 같은 거 잘 안 외워져요. 그죠? 예, 그렇죠. 근데 제가 어제 선생님이랑 토론하면서 바로 제 귀에 꽂힌 단어가 있습니다. 뭐였죠, 그게 바로? 7만 대. 7만 대. 그쵸. 근데 갑자기 연 50만 대 생산시설 구축한다? 7만 대는 지금까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연 7만 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쵸, 지금까지.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을 엄청나게 늘려버린다. 그럼 여기서 수소차 생산시설이 구축이 되면 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인프라가 필요하죠. 그 인프라를 요즘에 어떤 걸로 구축하길 바랍니까? 어떤 게 더 효율적인 인프라입니까? 글쎄요. 온사이트죠. 혹시 아십니까? 온사이트 충전소라고? 그게 뭐죠? 그거요? 네. 온사이트 충전소? 오픈 사이트에 봤는데 네. 일단 이게 지금까지 거보다 훨씬 좋은 사이트예요. 왜요? 찾아보세요 그거는. 이걸 모르시면 수준을 짜시면 안 되죠.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토론을 못 하시는 분들의 그 특징이 찾아봐라. 설명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온 사이트. 아니 제가 관심이라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 인프라가 확장이 돼야 되는 게 수소차 성공의 선결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프라 확장에 조금 더 이제 관심을 둘 필요도 있어요. 왜냐면 연 50만 대라는 게 사실 이게 좀 많아 보이지만 많아 보이죠? 많아 보이는데 안 많아 보이는데요. 예, 안 많아 보이세요? 네. 사실 이제 현대차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생산 대수는 연 800만 대예요. 800만 대. 800만 대인데 이 중에서 이제 50만 대라는 건 10%도 안 되는 수치라서 지금 사실 이제 생태계가 앞으로 커가는 그런 단계긴 하지만 이 정도는 만족스럽지가 못하다. 근데 앞으로 더 커지겠죠, 당연히. 나중에는 뭐 장기적 관점에서는 한 50%까지도 올린다. 그렇게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인프라 투자를 반드시 할 것인데 현대로템이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그냥 대충 뭐 대북 테마주 아니야?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왜냐면 이제 철도를 만드는 회사도 보니까 이 유라시아 대륙이 있습니다. 러시아에. 그 유라시아 대륙과 우리 그 한국과 한국을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어쨌든 여기 38선이라 치면 휴전선 여기서부터 이제 유라시아 대륙을 이뤄가지고 1대1로와 같이 이 전 세계를 잇는 그런 꿈의 크기 그게 바로 낭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 낭만에 대해서 이 철도가 대북주로 현대로템이 선택이 됐다라고 보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약간 이 현대로템의 모멘텀은 충분히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정의선 부회장님께서 지금 회장님이죠. 회장님께서 하나 이 게임 체인저로서 선택을 한 게 바로 이제 수소고 거기에 핵심이 되는 기업이 바로 현대로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잠깐 좀 설명드렸죠. 이 사우디 아람코와 MOU를 체결하면서 이 현대차가 앞으로 사우디 쪽에도 이제 진출을 하게 될 텐데 그때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현대로템 요런 이제 현대차 그룹이 가가지고 이제 그쪽에 생태계를 구축을 할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구축을 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수소 전기차 충전의 필수인 이 현대로템에서 이 디스펜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이 고압의 수소를 LNG에서 뽑는 거죠 이게. 알고 계시네. 고압의 수소를 알죠. 이쪽에 이제 자동차를 넣어야 되는데 이 고압을 바로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가 터지겠죠. 그러니까 이 디스펜서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잘 압력을 고루 분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대로템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 요건 이제 굉장히 작은 거고요. 그리고 요런 이제 철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라시아 대륙을 이을 때 이 철도가 수소연료 전지를 기반으로 한 철도거든요. 지금 이제 이게 컨셉합니다. 아직은 컨셉화 단계인데 얘네가 유라시아 대륙 또는 이제 1대1로에 계속해서 이런 수소 열차가 깔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수소 열차가 깔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변화요? 바로 공기의 질이 개선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건 너무 당연해서 제가 말씀 안
열렸죠. 아, 그런가요? 이제 수소가 구동을 하려면 연료전지가 공기가 주입이 돼야 돼요. 그런 과정 속에 이제 O2가 주입이 돼야 산소랑 같이 반응을 해가지고 전기가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원리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필터가 항상 있어서 뭐 수소 전기차도 같은 거죠. 이 필터에서 공기의 질이 개선되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물이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에너지와 물이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들어갈 때 공기의 질을 상당히 개선이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있죠. 그래가지고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데 수소전기 트램 1편성을 1시간 운행하면 800 마이크로그램의 미세먼지를 정화해 성인 107명이 1시간 동안 소비 가능한 107.6kg의 청정 공기를 생산할 수가 있다. 상당하죠. 이거는 미래 기술입니다. 아, 저거 진짜 멋있네요, 근데. 멋있죠. 이거 세상이 달라지죠. 완전 게임 체인저죠. 이게 이제 수소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이게 패권을 장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정희섭 회장님께서 보신 거예요. 지금은 뭐 제가 느끼기에는 뭐 전기 기관차가 처음 나올 때 18세기 산업혁명을 지금 빗대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때보다 더 활발한 그런, 그때보다 더 기대가치 높은 그런 산업일 거라고 제가 감히 예상이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 이상이죠, 사실. 그때에 비해서. 예. 현대로템 가격 얼마 보십니까, 그러면? 현대로템의 가격은, 솔직히 지금 이제, 글쎄요.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선생님은 차트치기를 모르시겠죠? 아니,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25,800원이에요. 근데, 아니 수소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꿈의 크기가 과연 이 4만원에서 끝날 일인가. 너무 좀 현대로템 또는 이 수소 산업에, 그리고 이제 지구에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4만원밖에 못 간다면? 아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몇 조를, 몇백 조를 국내에 많이 이러고 있고, 삼성전자에서도 뭐 몇백 조를 풀어가지고 뭐라네 이러는데, 네. 어떻게 이거를 지금 4만 5천 원에다가 지금 견주실 수가 있는 거죠? 저 이제 한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더 가나요? 제 생각에 이거는 2001년도에 네이버예요. 아니 네이버? 지금 이 순간 네이버가 몇 배를 갔더라? 몇십 갔겠죠? 몇십 배 갔죠. 제가 몇 배를 갔는지 뭐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많이 갔는데 최소 10배는 갔잖아요. 그죠? 혹시 이 현대로템이 10배거가 된다면 그때는 안 될 것도 없죠, 이거는. 그때는 진짜 우리 그 사막곰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들과 실제로 정모를 해도 된다.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이 10배 가는데요? 네. 진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종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현대로템을 가능하면 더 사고 싶어요. 더 살래요. 저도요. 저 더 사놓고 하루하루 설렐래요, 그냥. 아니 이건 진짜 좀 안 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로템이라는 기업은 애물단지였어요, 예전에는. 왜냐면 계속해서 적자가 반복되던 그런 기업이었고, 여기가 이제 방산 기업에 특화됐기 때문에 막 탱크라든지 이런 거. 근데 탱크를 아무도 안 사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뭐 이제 가끔 수출을 하곤 했지만은 이 미래가 어둡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기술력을 발달시킨 거 잘 알고 계시죠? 예전에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뭐 그럴 때마다 독일 기술력이 막 발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방산 기술을 갖춘 자가 가장 세련된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소 부문에서도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수소의 꿈의 크기가 이 현대로템에 반영이 된다면 굉장히 좀 앞으로 아웃퍼폼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강력히 드네요. 바로 지금 갑자기. 하는 거에 너무 안 갔습니다, 이게. 예, 일단 너무 안 갔죠. 그리고 제가 하나 좀 추가적으로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렀지만 좀 설명 하나 드려보면, 제가 진짜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면 효성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있는데, 저는 이게 현대로템의 미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로템 지금 당장 파세요, 지금. 현대로템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 아닌가요? 더 밑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여기 여기인데 효성첨단 소재가 4만원, 뭐 15만원에서 지금 60만원을 가버렸어요. 뭐 처음에는 누구나 무시를 했죠. 근데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와버렸다. 이 효성첨단 소재가 왜 여기까지 온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이죠. 뭐요? 수소요. 수소에 뭐요? 말씀 안 드리고 싶어요. 이거 뭔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좀 요번에 공부하면서 진짜 깨달았던 건데, 내가 진짜 무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수소 산업에 대해서 엄청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소를 저장하고 운송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이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수소가 굉장히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터져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그냥 이 탄소 섬유가 코팅이 안 된 그냥 철로만 이렇게 좀 포장을 해봤대요. 이게 원가상 탄소 섬유가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얘를 이제 근데 반드시 둘러야만 이런 수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수소에 대한 이동, 에너지원의 이동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소 산업으로 가려면 이 탄소 섬유는 필수 중에서도 필수예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바로 이 효성첨단 소재가 제가 생각하는 이 수소 산업의 가장 핵심 기술이었다는 건데, 사실 이 경쟁자들이 꽤 많습니다. 전 세계에 1위가
제가 이름 까먹었네. 뭐 T로 시작하는 뭐 이런 건데 제가 나중에 알아볼게요. 이런 회사가 있고 효성 첨단 소재는 한 7위 정도에 있더라고요. 7위. 근데 이 7위가 전부입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는 효성 7개가 전부예요? 수많은 기업들이 시도는 합니다만 고객사들이 내미는 그런 스펙 카드에 스펙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는 지금 7개가 유일하다. 제가 나중에 표가 생기면 그거 좀 제가 본 게 있는데 그걸 공유를 한번 우리 오픈 채팅방에 드릴게요. 어쨌든 7개인가 9개인가 한데 제가 알기로는 7개고 그 중에 제일 마지막이 지금 효성 첨단 소재고 전 세계에 7위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에는 지금 효천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각광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의 좀 리스크가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강관, 철강 이런 산업이다 보니까 CO2를 배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지구 환경 기술에 대해서 약간 좀 반대되는 그런 기술이란 말이죠. 반대로 상충이 되는 개념이잖아요, 이게. 그죠? 탄소를 절감하기 위해 탄소를 배출하겠다. 그죠. 좀 이게 좀 어불성설인데 어쨌든 필요는 한데 좀 약간 이제 CO2 배출에 대한 그런 제한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약간 좀 리스크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요 정도 고점이 오면 항상 그런 리스크가 뭐 오잖아요. 제가 뭐 제대로 아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근데 제 생각이에요. 그냥 이게 나중에 CO2 관련해서 좀 발목을 잡힐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지금 무조건 가가지고 이것도 사실 몰빵을 때리고 싶은데 그런 리스크 때문에 저는 이보다는 현대로템이 조금 더 확실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더 적으니까. 오르지도 않았으니까 리스크도 적죠. 네. 그렇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좌를 리밸런싱을 한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였다라고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이유에서 저는 이제 현대로템 굉장히 지금 비록 지금 딱 평단입니다. 그리고 아난티도 아난티 이게 아니었는데 마지막에 이게 다른 거구나. 그죠? 장중이었네, 이거. 마지막은 좀 다른가? 저희가 그래도 불과 저번 주 초반에도 아난티가 마이너스 13% 이랬었어요. 그렇죠. 다 왔네요. 그죠? 그니까요. 최종 보전이 이거네요. 현대로템이 한 마지막에 좀 플러스 샀는데 다시 빠졌고요. 근데 저는 이거 개미털기라고 좀 봅니다. 이 낭만의 크기에 비하면 이런 잔파도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라고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아난티가 벌써 마이너스 1%가 됐어요. 이제 뭐 내일부터는 제가 봤을 때 오르지 않을까. 대북 테마 그리고 수소 테마 저희가 가장 크게 미는 그런 섹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내일 또 가능하면 뵙겠습니다.